2011년 2월의 어느 날 밭에 심어진 나무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땅을 파던 굴착기 기사는 땅속에서 나온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퇴비나 쓰레기를 묻어둔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묻어뒀다지만 2달 후 밭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추궁을 듣습니다. 7억 원을 땅속에 묻어놨는데 없어졌다. 가져갔다면 실토해라. 도둑으로 몰려 억울했던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마늘밭을 다시 파봤는데요. 땅속에서 나온 수십 개의 검정색 비닐봉지에는 총 110억여 원의 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마늘밭에서 왜 마늘이 아닌 돈 뭉치가 묻혀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마늘밭에서 나온 5만 원권 돈 뭉치에 대해 파헤쳐봅니다. 자, 2011년 사건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마늘밭에서 무려 5만 원권으로만 110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 도대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11년 2월 전북 김제시의 한 밭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은 굴착기 기사 50대 안 씨가 땅을 파다가 수상한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뭔가 꽁꽁 쌓여 있긴 한데 그냥 퇴비나 쓰레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뜯어보지도 않고 다시 그냥 묻어뒀다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2달쯤 뒤에 나타난 밭주인에게 황당한 추궁을 받게 된 겁니다. 아하. 내가 이 밭에 7억 원을 묻어놨는데 사라졌다. 당신이 가져갔지? 이렇게 도둑으로 몬 건데요. 억울했던 안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양 변호사님, 도대체 그 땅에다가 7억 원 묻어놓은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원래 저 땅 전체는 그냥 전원 생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한 절반 정도를 이 전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왔던 거고요. 저기서 이제 뭐 밭을 가겠다는 사람에게 또 팔았답니다. 그냥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채소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다라고 하고 매일처럼 드나들면서 정말로 뭐 들깨, 고추 심고 마늘 심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채소 도매상하고 고추, 마늘 정도만 심는 사람인데 나타날 땐 늘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마을 주민들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라진 그 7억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달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굴착기 기사가 자기는 가져간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1년 4월 9일부터 이제 마늘밭 수색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착기 기사가 이제 그 당시에 나무를 옮겨 심을 당시에 발견했던 그 검은색 비닐봉지를 다시 찾아냈는데 그 통안에 보니까 진짜 돈이 있어요. 5만 원권 돈뭉치 3억 원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이거 뭐지? 그러기 시작을 해서 아들 렌터카에서 이 씨 아들 렌터카에서 10억 원 발견하고 아파트 금고에서 1억 1,500만 원을 추가로 찾아냅니다. 근데 굴착기 기사가 이렇게 보니까 마늘밭에 원래 없었던 컨테이너가 있는 거예요. 예. 저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팠더니 팔 때마다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씩 나오면서 그 통이 한 수십 개가 더 나왔고요. 총 110억 7,800만 원. 지금 좀 나가면 파면 나와요, 파면. 야, 이게 야, 교수님. 110억 지금 무려 11년 전이면 물가 이거 생각만 해도 지금의 110억하고는 또 다른데. 다르죠. 그야말로 돈밭이네요. 근데 사실 돈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밭주인 이 씨의 두 처남이었는데요. 이 처남이 이 두 사람이 2008년 1월 달부터 2009년 11월 달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판돈 1,150억 원으로 이용자들의 환전 수수료로 부당 이득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범죄 수익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 계좌를 통한 관리라든가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이 관계 당국에 적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 안전하게 보관할 데 없냐 하다가 매형 이 씨에게 현금을 좀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처음에 이제 2009년 4월부터 누나하고 매형에게 10억 원씩을 전달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쌓아두다 보니까 자기 아파트에다가 놔뒀는데 이게 뭐 베란다, 침대에 넘쳐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서 야, 이거 세상에.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그래서 큰 처남이 우리 땅을 매입해가지고 땅 속에 좀 묻는 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묻게 됐다는 거죠. 양 변호사님, 도박 사이트 하면 저렇게 많이 봅니까? 이런 얘기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지를 그러니까요. 팍팍 꺾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1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돈이 한 170억 원 가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 뭐 인터넷 도박, 예를 들어 고스톱 같은 걸 할 때 한 뭐 점당 1,000원, 2,000원씩을 하게 해서 고스톱을 치도록 만드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 판 하는데 30초, 40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돈의 10%, 20%를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에서 10,000원이 굴러가면 1,000원이 30초 만에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 어마어마하게 한 시간이면 10,000원씩만 한 판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게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저만한 돈을 벌렸고 또 그 가운데 이게 인터넷 도박 좀 초기였어요. 사람들을 모아오면 하하. 또 캐시백 같은 것도 일종의 좀 VIP 회원들에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았던 거고 제가 알기로 요즘은 저렇게까지 한 업체가 많이 버는 경우는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백 변호사님, 결국 저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번 돈을 일단 맡겼는데 네. 베란다에다 놓고 여기저기 다 쑤셔 넣었는데도 막 차고 넘치니까 네. 안 되겠다. 어. 땅에 묻자. 이게 지금 110억이 5만 원권 몇 장인지 아세요? 모르죠. 22만 장입니다. 22만 진짜? 장. 와. 그걸 높이를 그대로 쌓으면 대략 10층 아파트 높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베란다에 놓고 뭐에 놓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땅을 산 거죠. 근데 2010년 5월에 아까 그 문제 땅을 사서 뭐 땅을 살 때는 저기 뭐 집 짓고 채소 심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채소를 열심히 심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집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해요. 하하. 1m 깊이로 땅을 파서 2011년 3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8, 9개월 10차례에 걸쳐서 한 110억 원을 묻은 건데 저거 대낮에 묻겠어요? 아, 밤에 하겠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밤하고 새벽 시간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저 많은 돈 뭉치를 파묻느라 정말 중노동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밝혔습니다.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태풍 오고 그랬으면 유실되고 그랬으면 저 다 그냥 그랬을 텐데 저 때는 다행히 그런 건 안 왔었나 보네요. 자, 김 기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 110억을 내 땅에 묻었어요. 조용히 그냥 꺼내서 썼으면 그리고 얼마 없어졌다고 그거 뭐 그냥 괜히 그 경찰 불러가지고 오히려 일을 키운 거잖아요. 네. 어. 근데 그런 만한 사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남이 보내준 돈 중에 2억 8천만 원 정도를 꺼내서 개인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남한테 추궁당할 게 두려워져서 자신이 돈 쓴 걸 감추기 위해 누군가 캐내 갔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로 한 건데요. 당시 처남이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이었는데 곧 출소를 앞두고 있던 터라 불안감이 점점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2달 전에 나무 옮겨 심느라 땅을 파내는 작업을 했던 그 굴착기 기사 안 씨를 떠올리고 그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자작극을 벌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억울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이 씨는 뭐가 당당했는지 그렇게 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쳤고 그런데 이제 이 씨의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이 씨가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서 당황을 하긴 했는데 결국에 다 들통이 나버렸으니 완전히 그냥 자업자득, 뭐 자승자박인 거죠. 그 덕분에 불법 범죄 수익금도 다 국고에 환수가 됐고요. 감옥 안에 있는 처남한테 나중에 보복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진납세를 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다 국고로 환수하게 된 이 1등 공신, 굴착기 기사님. 네. 범죄 신고를 했기 때문에 포상금 200만 원 받은 게 전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돈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요. 진짜 너무한다. 글쎄 이제 그게 너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게 범죄 수익금이 우리가 뭐 간첩을 받거나 은행 강도를 우리가 신고를 해도 이 정도 돈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 돈은 왜냐면 국고로 환수가 된 것이지 개인이 왜 가져가는 돈 제가 아깝죠?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저 굴착기의 안 씨 같은 경우에 예. 굉장히 좀 슬픈 사연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 마늘밭에서 찾지 못한 돈이 한 40억, 50억 정도가 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굴착기 기사가 그 돈을 또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마저도 이 굴착기 기사분을 의심을 해서 세상에.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고요. 늘 보는 사람마다 당신 그 돈 챙겨서 잘 살고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쫓겨다니고 혹시 이게 또 범죄에서 나온 돈이지 않습니까? 범죄인들이 나를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투병까지 하게 되고 지금도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보통 이런 일 벌어지고 나면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막 연이어서 벌어지겠죠. 맞아요. 저 땅을 땅속 로또라고 마늘밭에서 지금 110억이 나왔으니까 성지다. 여기서 이런 일이 파면 더 나올 거야. 아. 그래서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게 뭘 볼 게 있다고 구경꾼에 뭐 버스까지 대절해서 저 땅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오픈 건 명당의 길을 받아야 된다면서 무속인들까지 그게 무슨 명당입니까? 그럴 줄 알았어. 범죄 수익금 묻어놓은 건데 그게 무슨 명당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양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굴착기 기사분 200만 원 받고 굉장히 큰 고초를 치렀잖아요. 이런 정도의 큰 범죄 수익을 환수했는데 고작 200만 원 포상금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명 마늘밥법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범죄 수익금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기로 됐고요. 저 때부터. 오. 그리고 저 때 이제 5만 원권 괴담도 있었죠. 야 이거 범죄 수익금 저거 이렇게 부피 줄여주려고 5만 원권 만든 거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자, 불법 도박을 한 형제도 돈을 은닉한 매형 부부도 다 처벌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아, 일단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굴착기 기사분 나중에 그 보복을 당할 걸 우려해서 이름도 바꾸고 정말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암투병까지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돈도 그렇게 200만 원밖에 못 받으셨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돈이 오면서 늘 그 불행 같은 걸 묻어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굴착기로 이렇게 팠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뭐 이 불법 도박의 몸통이라고 하는 이 큰 처남 같은 경우는 검거도 안 됐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은 처벌받았지만은 이 몸통이 큰 처남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생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40억이 없어졌다 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뭐 그거하고 좀 연관을 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일각에 의하면 성형수술하고 완전히 그 페이스 오프하고 난 뒤에 밀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좌우간 이 그 후유증이라든가 뒤끝이 이것을 갖다가 굴착기를 이용을 해서 국가에 환수를 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그러니까 말이죠.